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5% 오르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 미 증시도 하락했고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이 시각 약화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맞불 군사 충돌 위기가 더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사료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가스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장 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10-2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이라 그런지 시장 자체는 지지부진합니다만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면서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예상된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그 시장의 반영성을 좀 둔 것 같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상승 이후에 또 다시 점진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세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돼 있는 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눈치 장세죠. 현재는 어떻게 한번 반등을 줘놓고 흐름성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악재성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쪽에 개별적인 흐름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반등의 여지가 더 아직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다른 점을 좀 볼 수 있다는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좀 강력한 매도세가 외국인 쪽의 매도세를 통해서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 업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좀 강하게 매물로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그로 인해서 약세로 좀 전환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수세 심리가 붙지 않는 거죠. 주도 섹터가 좀 밀려 내려가니까 이거 좀 더 눈치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이 현재 그 코스닥 대형주 쪽의 매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매기를 계속 주면서 뭘 준비하고 있냐라니까 이 앞으로의 어떤 기술적 반등 시기를 조금 잡으면서 선물 시장의 매수세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월 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기조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지는 그 시점까지는 기술적 반등성의 이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하락세보다는 행보성, 눌림이 있더라도 다시 또 올라서는 박스권의 어떤 행보성 흐름을 보면서 반등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약간 저가 매수의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아주 우량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향후에 그 실적이 하루가 1년치가 아니라 한 몇 년치 동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을 조금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분할로 가져간다라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준비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급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자꾸 올라타서 빨리 내가 어떤 이 계좌를 복구하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제 않고 좀 참고 견디는 쪽으로 혹시나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경고의 메시지 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은 조금 더 눈치 보는 장세에 맞게끔 관망하면서 저가 매수만 조금씩 분할로 노리는 전략을 쓰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때는 급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저가 매수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실적이 좋은 또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주들 또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넥슨 GT. 네, 넥슨 GT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이고요. 100%요. 네, 22,000원에 100%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비중 100%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무슨 이유로 100만 원 들어간지 좀 네. 궁금하네요. 100% 100만 원이 아니라 100%죠. 100%. 100%. 아, 좀 걱정이 되는데 100%를 들어가시는데 뭔가 확신이 있으세요? 그냥 그때 지인이 이거 네. 뭐 괜찮다고 해서 네. 근데 네. 100%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지인 때문에 네. 주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 네.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인하고 안 보고 사실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멱살 잡고 너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인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는데 지인의 말대로 될 리는 더 없을 거고요. 일단은 100%라는 거는 주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뭐 제가 설명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얘기 드리면은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부동산하고 뭐 집 산다라고 해서 대출 받고 이자 내고 하듯이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뭐 결국 돈 벌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100% 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떨어지면 어떤 대응성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주식을 모르시니까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그냥 하나만 얘기 드리면은 이 넥슨 GT라는 기업 자체가 게임 회사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세요? 예. 네,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의 어떤 주가 시장의 반영성은 최근에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좋았거든요. 작년 네. 연말쯤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가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주가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인분이 위에서 그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좋다라고 사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가격이 네. 싼데 올라갈 게 많이 남았는데 사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뉴스 내용은 좋죠. 위에 있어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올라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고 결국 지인의 뜻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면 2만 원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리스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이 매수가 25만 원에 30%예요. 25만 원에 30%.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실적은 일단 굉장히 잘 나왔고 네.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세요? 그럼 뭐 조정 좀 더 내려가고 거의 다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보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막 올라가고 이제 이전처럼 막 저기 올라갈 거다 이런 거 꿈꾸시면 안 돼요, 그죠? 많이 반영이 되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네, 네, 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네, 다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25만 원대가 충분히 뭐 어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뭐 네. 갑자기 뭐 바이오 시장의 업황이 좋지 않고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빠진 거잖아요. 뭐 셀트리온 그냥 주도격의 기업들이 힘을 못 쓰면서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흐름성이 좀 무너진 게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에 대한 이제 백신 효과나 이런 게 다 떨어졌잖아요. 시장에서 네. 이제 뭐 우리가 다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 사업적인 내용적으로 보고 실적은 좋았고 뭐 위탁 생산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도 30%고 25만 원에 이 주가라는 게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르는데 이렇게 한 번을 해서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오면 50% 가까이가 올라와야 돼요. 네. 그죠? 네. 네, 밑에서부터 가격대로 치면 50%가 올라야 돼요. 그 올라오는 폭이 뭐 상한가 한번 가고 이렇게 가면 금방일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쭉 해서 내 매수가 위로 해서 저기 막 100% 이상으로 한 번에 쭉 가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걸 내가 내 매수가 오면은 더 가겠거니 기다리는 것보다 올라오면 팔고 다시 조금씩 모으면은 그 뒤로 올라갈 때 새롭게 다시 대응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굳이 막 내 매수가 왔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매수가 오시면 꼭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만도 네, 매수가랑 20. 비중은요? 20%에 62,000원입니다. 62,000원에 20%.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만도도 지금 뭐 쭉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요즘 자동차주들이 또 소외를 네. 받고 있잖아요, 멘토님. 근데 워낙 또 자동차주들의 전망을 좋게 보시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똑같아요. 이건 버리지 말자라고 네. 얘기 드리고 싶고 안 망해요. 예. 그리고 뭐 업황이 지금은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또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실적 계속 나올 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나올 거고 뭐 자율주행 이슈도 아직 계속 살아 있고 해서 저는 이건 홀딩 의견 드릴게요. 지금 뭐 내려와서 뭐 가격적으로 조금 많이 그 최근에 1월달에 워낙 좋지 않았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예, 1월달은 내 탓이 아니라 시장 탓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잖아요, 그죠? 예. 네, 이 시장 탓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시장을 거스르고 올라가라고 한다고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려줄 때는 또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바뀔 때 그때부터 내가 대응을 가져가면 돼요. 저는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섹터, 자율주행이나 만도는 일단 자율주행 인식이 좀 많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이란 타이틀만 보고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는 김에 확실히 더 떨어지면 내가 더 살게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4만 원대 밑에 쪽에 오면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전략도 한번 짜드릴 테니까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시간을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없이 4만 한 2천 원, 4만 2천 원대, 오히려 4만 원 초반대 이 자리는 과거 자리에도 조금 약간 올라가는 초입성에 좀 지지력이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조금씩 사들이는 단가를 조금씩 낮춰보는 전략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충분히 한 5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한 5만 8천 원 이런 가격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현대리바터 예, 16,900원에 50%. 16,900원에 50%. 알겠습니다. 비중도 꽤 많은데 이 현대리바트, 건설, 뭐 인테리어 이쪽도 한번 바람이 불고 가버려서요, 멘토님.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뭐 건설 뭐 바람이 불고 지나갔는데 네. 뭐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을까.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에 대한 예. 성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성이 좀 많아 좀 불안.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네. 쪽도 역시 원자재 가격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조금 회복된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도 역시 고용이 좀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반영돼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정도라면은 저는 충분히 일정 기간만 투자하면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50%가 더 사자라는 의견은 안 드리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좀 들고 가셔가지고 한 18,000원대 자리 정도에서 매도를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세요? 네. 제가 거기 지금 물려있기를 네. 한 7, 8개월 물려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제 매수가 위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요.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7월 달부터 우리가 델타 변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지수도 볼까요? 자, 이게 지수 차트거든요. 7월 달부터 시장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꺾였어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은 예. 7월 달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수 차트고요. 리바트 차트를 볼게요. 현대 리바트도 7월 달부터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하면서 꺾여 내려왔어요. 흐름이 똑같죠. 그죠? 현대 리바트는 이 기업성의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성보다도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냥 같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의 어떤 흐름성을 만들고 그 전환되는 흐름에 좀 기술적 반등성을 보이면은 현대 리바트도 그 기술적 반등성을 빠진 폭에 7월 달부터 빠진 폭의 한 3분의 1 정도나 한 절반 정도만 시장의 회복성 흐름을 보이면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18,000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매도하면 되겠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트의 어떤 내가 매수 단가에서 가격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리바트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성을 어느 쪽을 추종해서 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지수 흐름을 조금 같이 추종해서 간다고 판단되니까 기업 실적, 내용이나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 크게 리스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고 매도가 18,000원 드릴 테니까요. 내 매수가까지 한 번 또 올라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대응이 한 번에 비중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가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좀 무게감이 있는 기업들, 시가총이 좀 높은 기업들은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8,000원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아프리카 TV.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8만 5천 원 20%요. 18만 5천 원에 20%.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최근에? 네, 최근 1월에. 1월에. 네, 그 너무 손실이 커서 어떻게 예.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뭐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멘토님. 네. 뭐 실적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에서부터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 이건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어. 네, 이거는 작년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 이건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반등시 매도하세요. 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18만 원대잖아요, 매수가가. 맞아요? 네, 네, 네. 네, 이건 고민하지 18만 마세요. 5천 원. 이거는 너무 높게 사신 거고요. 아프리카 네. TV 얘기는 많았고 조용히 혼자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8월 달에 한번 정점 만들고 매집성 만들고 지금 여기서는 차익 실현 내리 화면 보고 계시면 제가 노란색 부분 두고 줬는데 여기 위쪽 네. 뒤쪽으로는 시장의 뭐 어떤 메타버스나 게임 쪽 컨텐츠 이쪽에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띄워놓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가격적으로도 아직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2만 원대까지 존재하는데 다행히도 네. 뭐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 시기에 반등을 준다라면은 저는 고민 없이 그냥 18만 원짜리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문가님 네. 18만 원 올 수 있나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짜리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성에서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잘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네,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애초에 내가 네. 높게 산 거예요. 그래서 매도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현대중공업 지주고요. 네, 6만 원에 20%요. 6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뭐 주가는 계속 밀려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조선은 2023년 말까지 저는 홀딩이고요. 홀딩. 네, 일단 뭐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이 좀 최근에 시장이 좀 빠져서 그렇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홀딩 들고 가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네, 괜찮아요. 지금 예, 더 비싼 가격에 샀다가 중간에 많이 떨어져서 네. 지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이 가격이 된 네, 거거든요. 올라오면 또 파세요. 6만 원 부근을 오잖아요. 예, 네, 한 5만 7천 원짜리 오면은 조금 손해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샀는 네. 거 있죠. 그러니까 다 팔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고 치면 한 20 정도만 덜어내세요. 그 팔고요. 아, 예. 나중에 또 다시 한 5만 7천 정도 올랐는데 한 5만 원대 오잖아요. 또 내려올 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내려오면 그 20 팔았는 거 다시 사세요. 아, 무슨 어떤 네, 느낌인지 네, 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 내가 예. 동행하는 길이면 얘가 좀 더 내려가면 올라오면 좀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내가 조금씩 20% 팔아도 100에서 20에서 지금 내가 손실률 조금 보는 거는 큰 돈 아니에요. 네, 아, 어디가 네. 밥 한 끼 먹었는 거 다시 나중에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것만 좀 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 한 6만 원 근처에 오면은 더 산 네. 거잖아요. 좀 줄여내세요. 줄이시고 다시 떨어지면 그 줄인 것만 가지고 더 늘리지 말고 줄인 것만 아, 가지고 예. 다시 사면 단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예, 예. 예. 떨어지는 거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아, 대응만 네. 해주시면 돼요. 홀딩 의견 네, 드릴 테니까 올라와서 네. 잘 안 되시면 전화 또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TY 홀딩스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200원이에요. 비중은 30%예요. 네, 27,200원에 30%.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3만 원대에 샀다가 아, 약간 좀 내려와서 네. 28,000원 아니 27,000원 정도 그 밑에 좀 빠져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27,200원까지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비중이 그래서 30% 정도 가지고 있으신데 TY 홀딩스 요즘은 또 주가 좀 올라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홀딩요. 네. 네, 쭉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쭉 끌고 가세요. 네, 고민 안 그래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비중에 대한 부분들 방금 전에 상담한 거 들으셨어요? 네. 올라오면 조금 줄였다가 또 떨어지면 더 사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욕심만 내지 마세요. 내가 끌고 가는 비중을 30이 아니라 네. 한 20 밑으로 잡고 네. 20 밑으로 잡고 10은 네.
오르면 좀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는 걸로 계속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네. 이거 언제까지 얼마로 언제까지가 아니라 가격만 네. 3만 원 위로 네. 올라가면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3만 원 위쪽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네. 산다라는 생각을 접으시고요. 네. 파는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씩 팔든 뭘 하든 한 번에 팔든 조금씩 팔든 3만 원 네. 위에서는 파는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만 네. 가져가도 되고 뭐 내용 네. 좋고 뭐 지주사 중에서는 전 TY 홀딩스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홀딩 의견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 12만 8천원에 20%요. 네, 매수가가 12만 8천 원에 20%. 11만 8천원. 11만 8천 원에 2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예. 네, 더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 텐데, 뭐 흐름은 좋네요. 뭐 반사 수혜도 입고 있고 지금 네. 어떻게 해볼까요, 하이닉스? 뭐 지금 실적으로 일본 네. 쪽에 대한 문제성으로 수혜를 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하이닉스가 또 키옥시아 지분도 갖고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뭐 어차피 혜택적인 지분 혜택은 또 보고 있는 거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좋은데 뭐 실적으로 시장이 좀 짧은 움직임을 가지잖아요. 막 계속 지속 상승이 아니라 지금 상승장 아니잖아요. 그 알고 네. 계세요? 지금 네. 분명히 보자면 이 시장이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7월 달부터 해서 하락장에서 한 8개월 동안 조정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 마무리 짓는 변곡점이 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시세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짧게 박스권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성이 좀 강해요. 하이닉스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은 챙기고 다시 사고 챙기고 다시 사고 하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해되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여기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는 느낌이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안 된다 하이닉스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전환되지 않고. 네. 그래서 강한 흐름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나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익을 한 30%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익을 챙기는 전략을 드리고요. 내려오면 또 다시 조금씩 늘리는 전략인데 확실하게 그 등락폭은 조금 여유를 두시고 최종 목표가는 이전 고점에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더라도 한 14만 원대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추후에 또 다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종 목표가는 한 14만 원대로 잡아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잘 그럼 대응하시고.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수가 하면 제가 추천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씩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님께서 메리포스트 3만 원에 5%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손실폭도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도 뭐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네요,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기술 특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심해야 돼요. 메리포스트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한 6,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내려갔다가 거기서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전이 실적으로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 침체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길게 빠질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제 올라오면 반등에 좀 매도성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성이 주고 그리고 비중 축소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5%인데 5% 가지고 쩔쩔 매고 가지 마시고 확실히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과감한 선택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등 온 때 한 22,000원대 정도에서 5% 정도는 다른 데서 또 벌 수 있습니다. 비중 5% 정도면. 그래서 한 22,000원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끌고 가지 말고 잘 매도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돼지꿈님께서 성우 하이텍 5,373원에 40% 1년 넘게 가져오면서 추매해서 비중이 커졌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내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멘토님?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뭐 실적이 작년에 약간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었는데 역시 자동차 쪽 관련된 모멘텀에서 아직 저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작년에 이제 애플카 이슈 보면서 시장이 좋았을 그 상승을 강력하게 했었을 때 같이 영향받고 상한가 가고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근데 그 내용성을 찾아보면 현대나
뭐 실적으로 애플카 영향도 갈 수 있는데 현대하고 그 애플하고의 어떤 내용성 때문에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현대차 차체나 그리고 그 배터리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 내용성이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7,000원대 정도까지는 저는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강원랜드요. 예, 강원랜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5,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샀어요. 네, 비중은요? 30%요. 예, 25,500원에 30%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요즘 뭐 수급도 굉장히 좋고 주가 흐름도 좋네요, 멘토님. 네. 어디서 팔아볼까요? 그냥 3만 원 좀 안 되면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다 하는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에 안 가요. 그 리오프닝은 추세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실적이 또 어떻게 변화되고 진짜 리오프닝이 된 거냐 확인하고 또 다시 움직이는 흐름성으로 갈 것 같아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좀 끊어주는 역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금리 인상이나 긴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란 돌발 이런 내용성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탔을 때 짧은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데서도 저는 한 27,000원대 지금 거의 다 왔는데 27,500원 정도?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네. 30%한 비중이면 지금부터라도 이익 챙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한 절반 털고 또 보고. 그렇죠. 뭐 또 보는 건데 또 보는 거는 확실히 또 낮아져야 되니까 좀 더 여유를 두고 봐도 돼요.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지면 산다 하면 2% 빠졌는데 또 사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27,500원짜리 정도 위쪽으로는 계속 뭐 조금씩 팔던지 나눠서 계속 매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끌고 가지 고맙습니다. 마세요.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지금 잠깐 끊긴 것 같아서 유튜브 한번 갔다가 전화로 오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가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썬데이 토즈 35,0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3만 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약손실로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썬데이 토즈, 네, 지금 뭐 3만 원 부근인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얘도 실제 유상증자 저기 3자 배정 이메이드인가요? 네. 네, 그쪽과 관련성이 있어서 뭐 일단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뭐 3만 원 정도 3만 원인가요 매수가가? 3만 5천 원이에요. 35,000원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덜덜덜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 건데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변동성도 있고 게임주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약간 지금 조정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반등의 여지는 있게 주면 35,000원이 지금 오겠다라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한 31,000원대 며칠 전에 올라온 데서 줄여놓고 좀 기다리면은 또 역시 아래 새로운 전략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은 하시되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한 31,000원대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주게 되면 비중을 조금만 한 20% 정도만 줄여내시고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비중 축소, 홀딩,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제가 우리금융지주 네, 우리금융지주. 15,900원에 10%입니다. 네, 15,9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어저께 예. 어제 하셨어요. 네, 계속 빠지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라타셨어요, 지금. 어떻게 잘 올라탄 걸까요?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네. 네,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네,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상이라서 올라가는 거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올랐잖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가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그 자리는
꺾이는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 너무 좋아지면 내려와서 또 다시 사면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뭐 예.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데 자, 은행주 제가 얘기했는데 배당 생각하는데 지금 올 초부터 배당 생각해서 그 올 말까지 끌고 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 샀다가 물려버리면 그냥 내가 들고 있다 보면 에이 배당 받지 뭐 배당 준대 배당 받지 뭐 들고 있으면 1년 기다려야 돼요. 맞죠? 예. 맞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예. 투자가 조금 급했던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이게 예. 지금 오늘 하루 이제 조금 잠깐 내려서 끝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투자의 이런 느낌보다도 주변에 분명히 이거는 은행 쪽 좋다라는 얘기 듣고 사신 거밖에 안 되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들고 있는데 안 가면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예.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아직 뭐 떨어지고 예. 이런 거 아니니까 매도하시고 굳이 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매도하세요. 올라오겠습니까? 15,900원까지 올라오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오겠죠, 뭐. 여기 얼마 예, 오늘 하루 예. 잠깐 빠졌다고 안 끝나요. 그래서 꼭 매도 잘 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34,400원에 20%요. 34,400원에 20%. 네.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이게 지금 몇 달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 이익을 봤는데 아. 버가게티 하고는 못 팔고 지금 이게 또 내려왔어요. 그랬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연초 들어서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뭐 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진짜 저도 미치겠어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요. 막 계속 이런 내용들이 네. 너무 시장에 텀을 줘 계속 주니까 이것도 시장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것도 저는 영향이 너무 컸고 네. 지금도 그 영향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보호예수 물량도 있고 맞아요. 이거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당 안 네. 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팔주 지금 팔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네, 네. 그냥 네, 과감히 네. 자르세요. 왜냐면 그냥 그럼 이 가격에 팔아요? 네, 팔아버리시고요. 이거 조금 이게 한 4, 5% 정도 손실이 내 인생 20% 비중에 4%이 손실이 당장에 어떤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최근의 흐름에 내용을 보면 원래는 제가 좀 더 들고 있어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최근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 저야 뭐 제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네. 되시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네. 상황에서 막 악재를 해갖고 갑자기 뭐 회사 조사를 받고 터진 이유가 뭐냐, 불이 난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리면 빠져버릴 네.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죠? 네. 그럼 네, 그런 네. 부분에서 그런 걸 자꾸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매도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매도하는 쪽이 훨씬 더 아. 마음 편하고 다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네. 나중에 욕 먹더라도 매도 사인 강력하게 드릴게요. 지금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포스코 ICT.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000원에 20%입니다. 8,0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도 상담을 좀 했었죠. 멘토님 예전에. 뭐 안 하셨나요? 기억이 있는데 뭐 했겠죠. 뭐 네. 정보 상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한 좋게 게 얘기하셨던 있었겠죠. 것 같아서 아닌가? 저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건 아닌가 왜냐면 봅니다. 전 네. 포스코 IT를 저기 옛날에 뭐 믿든 안 믿든 저 밑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 강연회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 일단은 지금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적인 문제도 좀 네. 있기도 하고 내용은 과거에 상한가 갖고 좋았고 이미 많이 튀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자, 일단은 반등은 좀 기다리시고요. 반등 나오면 과감히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고민하지 마세요. 뭐 내용적으로나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 뭐 솔루션이나 내용성으로 계속 뭐 물류 쪽하고 스마트 그 항만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재료가 뭔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뭔가 예.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예. 돼서 저는 이거는 약간 수급적인 논리에서 이제 돈이 좀 쏠리면서 그 이슈, 테마적인 이슈에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 포스코 자체 이슈 내부에 좀 강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또 예. 편승한 것도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계속적 반등성 올라오면은 한 7,000원 중반대 정도, 7,500원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과감히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5천 원에 10%. 31만 5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한 1년 다 돼갑니다. 보유하신 지는 1년 다 돼가시고요.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뭐 당연히 멘토님은 좋게 얘기하실 텐데 네. 그죠?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뭐 믿든 안 믿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도 그 엄청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계속 적금 넣어가지고 나중에 예. 지금 막 삼성전자 막 올라오니까 그분이 막 주목을 받잖아요. 네. 나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익이 날 때 팔면 되고 아니다라고 할 때는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예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보시면은 과거의 현대모비스가 어떤 과정에 있더라도 이런 흐름성의 추세가 이건 과거 2019년도인데 내가 적금 넣고 있었으면 올라가면서 이익을 냈을 거고요. 뭐 코로나 때 밑으로 떨어지는데도 적금 냈으면 이익을 냈을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올라오면서 이익을 냈을 거고요. 그죠? 맞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익 내고 또 계속 적금을 들어가면은 갑자기 뭐 애플카에서 이런 일이 생겨 또 이익을 냈을 거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모아가는데 나중에 애플카가 또 현대하고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또 자율주행이 진짜 레벨 4 단계가 시중에 강남에 로보택시가 다닌다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자율주행을 뭐 승인하고 법적 교통 솔루션을 뭘 한다 얘기하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익이 나겠죠? 이해되셨나요? 언제 정도나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들어가고요? 적금을 넣었는데 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대모비스의 텀을 보면은 1년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1년 6개월 적금 넣으면은 1년 6개월 이후에 수익 구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현재 비중 10%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표가는 저는 위쪽으로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오고 그때 이후엔 또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지 말고 떨어지든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하고 더 뒤로 보면서 나중에 고민되시면 전화 한번 더 주시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31만 5천 원,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다시 문의 주세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3분기 때는 가을일 때면 될까요? 어떻게요? 가을에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9월 달, 9월, 10월 9월이나 달에 10월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10월 달에 제가 오를 거라는 거는 저는 신이 아니에요. 현대모비스가 9월 달, 10월 달에 우리 현대차에 우리 것 다 넣어가지고 뭐 어떤 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때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하지 말고 가격적으로 31만 원이 한 달 이내에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9월 달인데 안 오면 또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안 올라왔으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31만 5천 원대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더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세요? 네, 신성 델타테크고요. 네. 비중은 40%고 한 번 추가 매수해서 15,736원이요.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15,736원이고 비중은 40%.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랑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멘토님.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고요. 늘려놨는데 줄여서 그래야 떨어지면 또 살 수 있죠. 네.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못 사잖아요. 비중이 40%인데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가진다라고 하면 지금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져간다고요? 한 2, 3만 원까지 보고 있어서. 2, 3만 원까지요? 예.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아니면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또 한 번 더 하려고 예수금을 넣어놨거든요. 계속 그럼 돈을 계속 끌어와서 돈을 계속 더 넣을 생각이네요. 그죠? 내가 지금 1,000만 원 넣었으면 내가 지금 없으면 또 1,000만 원 또 어디서 가져와서 또 넣고 해서 계속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그 사놓고 빠지면요. 그 뒤로 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가 그냥 되겠죠. 그죠? 기다려야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예.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을 예. 얘기 드려보면 지금 더 줄여가지고 가격이 매수가 근처예요. 그죠? 물량을 네네. 늘렸는데. 네. 그럼 여기서 흐름을 보면은 저도 뭐 차트를 잘 본다. 차트 정말 잘 봅니다. 근데 차트 흐름성에서 보면은 위쪽에서 누가 봐도 단순하게 싼 고점이다라고 하고 흐름도 이미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인상에서 시장이 하락장 분위기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꺾일 가능성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적으로 20%를 가져가서 올라가는 것도 수익인데 굳이 40%를 다 들어갈 필요 있냐. 줄이고요. 지금 여기서 줄이고 떨어지면은 내가 20으로 줄여놨다 그러면 떨어지면 20을 밑에서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돈은 또 안전하게 더 보관해서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내가 시드가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욕심의 근데 제가 차이일 처음에-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지금 현재 부근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과감히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그리고 20%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 들고 계셨다가 더 떨어지면 더 살 계획을 지금 이 40% 이내에서만 해결을 하세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해보시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혹시나 오르면 18,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18,000원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주님께서 정다운 2,530원에 10% 막거리주 평단가 얼마에 맞추면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기술적 반등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도 되니까. 근데 이것도 뭐 정치주로도 엮이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네요. 일단 매수가가 2,530원이다. 반등 주면 좀 짧게 보죠. 2,800원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2,8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율무님께서 알소포트 9,000원에 15%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모멘텀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생길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활성화는 좋은데 회의도 뭐 그렇고 다 예. 원격에 대한 부분 좋긴 한데 이거는 그 반응이 이미 너무 코로나 때 너무 맞아요.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도 다 나왔었고요. 위쪽에 다 나왔었고 해서 한 번 더 시세 주면은 파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쪽 올라오면은 뭐 또 올지 안 올지 뭐 제가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8,500원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 위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온다면 과감히 매도 쪽 의견 드릴 테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이 과거처럼 더 크게 올라갈 거라는 2만 원대 갈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목표가 8,500원 위쪽에서 매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XM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8,540원에 10%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진짜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더 사죠. 이건 더 사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네. 뭐 1%씩 8만 원, 8만 1,000원 아래쪽에 1%씩 아주 천천히 그냥 떨어지는데 그 제자리에 계속 사지 마시고요. 가격이 더 싸지면 1%씩 해서 한 10% 정도는 저 밑에 떨어지는 데까지 사놓으면 저는 한 95,000원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씩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떨어지더라도 사면은 95,000원의 이익을 이상해서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1%씩 시간 텀을 두고 싼 가격에 매수 관점을 가져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목표가는 95,000원 이쪽으로 10만 원까지 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투게더님께서 KT 3750원에 100%입니다.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높아서 샀어요. 앞으로 쭉 가지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KT 하나 이제 집중하시고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통신 3사 뭐 실적 좋고 다 좋은데 네. 100% 해서 그냥 놔둘 것 같으면 그냥 평생 놔두시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냥 평생 들고 계세요. 그냥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100%에 대한 투자 자체를 그냥 싫어요. 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1% 사면 정말 잘하셨다 그러고 한 종목 다 1% 사서 100개 산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요? 예,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에 100개를 샀어요. 100개 샀는데 그중에 10개가 올랐어요. 90개 남았죠. 그러면 10개로 난 또다시 계속해서 난 돈 쌓이는데 그 90개가 우리나라 시장 정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익을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할 수 있다. 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봐요. 근데 하나에 있으면 이 하나로 가서 순환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시장이 순환 구조인데 100% 놔두고 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한 종목 사서. 그럼 이 종목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종의 섹터 순환에 다양하게 오히려 포트를 구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비중 확 줄이세요. 한 30% 정도만 홀딩하시고 70%는 뭐 다른 KT통신사를 사든 삼성전자 좀 사놓고 또 그리고 뭐 자동차 쪽 하나 사놓고 그렇게 분산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사료와 비료입니다. 네, 지난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밥상 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밀이나 옥수수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점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상승 모멘텀을 안고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에드바이오텍 지난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동물 의약품이나 보조 사료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의 강한 시세 연출하면서 6,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팜스토리도 시세가 상당히 괜찮은데 이 두 종목 쪽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래생명자원이 18%의 탄력으로 6,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리오프닝주로 시세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요. 치사율이 낮다라는 점에서 이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온 상태고요. 이에 따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관련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면세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됐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에 따라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C가 6%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5%의 탄력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보시면요. 중국이 마카오의 카지노 규제를 예상보다 낮게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원랜드 보시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 적자 폭이 감소가 됐고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였는데요. 오늘장 강원랜드가 3%의 탄력으로 2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로 묶이고 있습니다. 바로 관리 종목 그리고 정리 매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폴루스 바이오팜 오늘 정리 매매 첫날입니다. 이에 따라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셔야겠고요. 현재 보시면 88%의 낙폭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AD칩스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 모두 한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느 정도 예상됐던 약세입니다. 지금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고 우리 시장도 그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0.3% 하락합니다. 2,762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0.87% 내리면서 887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